자, 대깨문이 좋아하는 방송 JTBC. 예, 손석희, 대깨문의 영웅 손석희. 예, 손석희가 이제 방송에서 물러난다고 하네요. 예, 산밑주차장 어떻게 된 거야? 산밑주차장. 그 휴지들 막 널려있던 산밑주차장. 야,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 손석희가 JTBC의 앵커 자리에서 6년여 만에 하차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석희는 사내 회의를 통해 직접 하차 의사를 밝혔으며 대표이사 사장직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JTBC는 지난 23일 개편을 발표하면서 뉴스룸을 6년 4개월 동안 이끌어왔던 손석희는 앵커직에서 물러나 대표이사직만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 대해서는 앵커들의 세대교체뿐만 아니라 여성 단독 앵커 체제 등의 변화가 있다. 뉴스룸의 경우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뉴스와는 다른 흐름과 내용으로 승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석희의 앵커직 하차 1년 전부터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 현재 JTBC의 시청률이 2%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하락한 상황에서 상징적 인물이 하차하는 것에 대해 일선 기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 JTBC 지회는 지난 23일 밤늦게 사내에 성명서를 붙이고 JTBC 보도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온 앵커의 갑작스러운 하차에 반대한다고 사측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JTBC 지회는 이번 앵커 하차는 보도국 구성원들이 배제된 채 결정됐다. 우리는 보도 자율성의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사측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간 손석희 체제의 JTBC 보도, 가짜뉴스가 범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미투 사건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가해자라고 지목된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는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측의 의견만을 팩트체킹하지 않고 보냈던 JTBC의 보도 행태는 우리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손석희는 저희 홍철기 부장님이랑 동문이더라고요. 휘문고와 국민대를 나와서 1984년 MBC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2013년 5월 JTBC에 입사하여 앵커 겸 보도부문 사장을 거쳐 2018년 11월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아니 왜 저희 고등학교가 거기서 나와요? 아니 손석희가 휘문고의 후광으로 승승장구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MBC에서 아나운서의 레전드가요. 임태근 아나운서라고 옛날 있죠. 임재범과 손지창의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계보가 차인태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태근 차인태가 둘 다 휘문고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석희가 새끼 아나운서로 그 입사를 했던 시점에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로 있던 이 두 사람이 많이 챙겨줬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어찌되었든 휘문고 출신입니다. 예. 예, 손석희는 또한 최근 가짜 뉴스를 보도하였다가 들통나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인기 그룹 BTS 방탄소년단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가짜 뉴스 보도로 팬클럽 아미의 항의를 받아 손석희가 직접 사과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손석희는 지난 16일 뉴스룸 말미에서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 이 사안 취재 과정에서 소속사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시설을 촬영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소송도 안 하는 상황에서 너무 앞선 보도였다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손석희는 사생활 부분에서는 곱상한 이미지와는 달리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특히 손석희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취재를 한 김웅 기자가 손석희를 폭행으로 고소한 바도 있습니다. 김웅 기자는 일본식 주점에서 손석희에게 얼굴과 턱 그리고 정강이뼈와 어깨를 폭행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김웅 기자는 손석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손석희가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 작가직을 제안하며 회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취재하던 내용은 지난 2017년 4월 16일 밤 10시께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도 그 현장을 취재 나간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저곳이 어떤 장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그 장소가 매우 불미스러운 행위를 자주 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저 역시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으나 저는 아직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자, 당시 손석희와 동승한 여성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고요. 손석희는 동승자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웅 기자와 접촉사고 피해자로 알려진 렌터카 기사는 렌터카라기보다는 그 차죠. 차에 뭐 실어 가는 차를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레카. 그 레카 기사는 30대 중후반 여성이 주차장에서 내렸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손석희는 JTBC 보도국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앵커 하차 문제는 1년적 사측과 이야기한 바 있다. 경영과 보도를 동시에 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은 회사나 나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측이 앵커 하차를 제안했지만 동의한 것은 나라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자단들이 손석희 하차에 대해서 사측이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손석희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한 사퇴 이유에 대해서 총선 출마설, MBC 사장 내정설 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찌라시는 지금도 열심히 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음해용이라 이 음해용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라며 타사 이적설도 도는데 나는 재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가 MBC 사장에 손석희가 내정되었기 때문에 손석희가 JTBC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풍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손석희가 부정한 겁니다. 이어서 손석희는 저와 관련된 모든 찌라시는 대부분 음해용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측들이 만들어 돌리는지 자신도 잘 알고 있다라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찌라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요.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찌라시가 어디서 생산이 되고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는지 또한 이것이 왜 돌리고 있는지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상한 거예요. 얘기를 알고.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 손석희한테 그렇게 인기 없고 근데 관심 없는데. 손석희가 MBC로 간다는 거는 네. MBC는 2년이잖아요. 그렇죠, 예. MBC 가서 사장이 앵커 맡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노조들도. 그거는 뭐 중립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영방송인데. 그래서 손석희가 MBC로 간다는 건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이고. 근데 저는 이런 급여도 생각은 달라요. 근데 지금 5억 JTBC 7천. 쓰면은 계속 가잖아요. 네, 지금 5억 7천이 받는 걸로 MBC 는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많이 나오고 못 줘요. 있거든요. 그렇다면 총선 출마설이 유력해질 수가 있겠네요. 총선 출마설. 과천으로 나오나요? 과천에 산 밑에서 뭐 선거 운동하는. 근데 예. 저는 손석희 씨가요, 효자라 가지고 손석희 씨를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 90노모랑 과천의 어둑한 주차장에서 따뜻하게 히터 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손석희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노모분께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주차를 했다. 어머니가 좀 잠자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이제 빛에 예민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히터를 틀고 따뜻하게 있으면 얼마나 한겨울 속에서 얼마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왜 나왔대?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어머니도 평창동에서 같이 사시나요? 그 평창동에 집을 살려면 그것도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쨌건 노무와 함께 과천 산밑 주차장. 예. 어쨌건 뭐 믿어주겠습니다. 노무가 후다닥 뛰어나갔다는 그런 90노모가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시네요. 후다닥 뛰어나갔다는 젊으실 렌터카가 아니라 레카차. 예. 회사의 증언도 있는데. 발빠른 노모를 모시고 계시네요. 젊으실 때 예. 한 20대 30대는 우사인 볼트급이었으니까 그 정도 이게 뭐 재빠르게 움직이시겠죠. 노모도 있고 예. 일본 AV는 노모도 있어요. 유모. 노모와 유모가 있죠. 근데 예. 그런 건 넘어가시죠. 넘어가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손석희의 후임으로 지목된 사람이 또 문제입니다. 손석희의 후임 앵커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이 서복현입니다. 그런데 이 서복현은요, 조작보도 의혹으로 인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로서 탄핵 정국 당시에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최순실 그리고 노승일 간의 통화 녹취록 짜집기 조작 보도로 지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손석희의 후임 앵커로 지목이 됐습니다. JTBC는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조작 행위를 자행했던 서복현을 뉴스룸의 앵커로 영전을 시켰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JTBC에 대한 비판과 외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JTBC 정권을 옹호하다가 거의 이제 망해가는 수준이고요. 예, 역시 이제 방송은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이 인기를 얻을 수뿐이 없죠. 신의 한 수가 그래서 인기 방송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내년에는 말이죠. 신의 한 수가 JTBC를 따라잡습니다. 예, JTBC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제일 많아요. 120만. 신의 한 수가 지금 115만인데 내일 모레 정도면 116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1월이면은 2020년 신의 한 수가 JTBC를 따라잡으면서 정말 엄청난 대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가 회원가입 얘기만 자꾸 했지 구독 얘기를 많이 못했거든요. 구독. 예,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되는데 구독 버튼은 또 2번 누르시면 안 되잖아요. 요새 한 조금 번만. 둔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 버튼 권유가 양날의 검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데 구독 중이신 분들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구독 권유를 잘 안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봤을 때 구독 중이라고 뜨면요. 이미 구독자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누르지 말아 주십시오. 구독 중인 거는 곧 구독자신 거니까요. 절대 어떤 것도 누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구독이라고 뜨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구독이 안 하신 거예요. 구독 안 하신 거니까 구독이라고 뜨시는 분들만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예. 구독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 옆으로 이제 알람 설정을 또 뜨는데 알람은 또 전체 알람 설정해 주셔가지고 저희 영상 올라오는 거 중간중간에 알람 다 받으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예. 예, 여러분들 이번 주 주말에도 광화문에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광 목사님이 하는 문재인 퇴진 집회도 있지만 자유한국당도 이번 주 주말에 대규모로 광화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포스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이번 주 토요일에도 역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역시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함께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2대 독재학법, 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낮 1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지지난주였던가요? 네. 지지난주에도 아마 한국당과 함께 집회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자유한국당에서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대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범투본 측과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황교안 대표라든가 주요 연사에 관해서는 한국당 측과 뭔가 협조하는 그런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도 함께하는, 한국당 당원도 함께하고 애국시민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하는 그러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망설이셨던 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집회입니다. 12월 28일 토요일 모두 광화문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예, 쉽게 나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1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12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화문역 3번, 4번, 6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저희 매번 하는 저희 범투본의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12시에 오시면 또 좌파들이 사람 안 왔네 하고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11시쯤 일찌감치 오십시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가 KT 앞에서 11시부터 또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혹시 복세 편살 예, 있나요? 합니다. 예, 이번 주에도 복세 편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복세 편살도 한번 드시고 화끈거리는 에너지로 집회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행진 열심히 하시고 또 광화문에 가서 열심히 또 집회, 저녁 집회까지 신의 쭉 가시면은 예, 좋아요, 하시면은 알림 좋을 것 방법입니다. 같습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